오늘 뉴욕타임즈 2021년 3월 9일자입니다. 첫 번째의 그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Biden faces challenge from surge up. surge 하면은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고요. 국경선에서 이민자들의 몰려옴으로부터의 도전을 막고 있다. face,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에 비해서 국경과 이민자들을 문호를 열겠다고 발표했고요. 민주당의 그 정책 중에 하나죠.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당인데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미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적으로 유도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2주 만에 보십시오. The number of migrant children detained at the border. 멕시코 국경선에서 억류된 이민자 아이들의 숫자가 넘어오다가 이제 잡혀서 아이들이 구류되고 있는 건데요. 2주 만에 트리플, 3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전망, more humane, humane 하면은 human하고 좀 다른 뜻인데요. humane 하면 인도주의적, human 하면 인간의, 인문주의다라는 뜻인데요. humane 하면 인도주의적 정책을 테스트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putting, 놓고 있다, to the test,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보다 인도주의적 정책의 약속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보이면은 나름대로 멕시코,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자들이 이렇게 희망하고 있고 애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이든의 공약이 실험대에 올랐다는 내용이고요. The escalating problem,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문제죠. escalate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긴장이나 위기 같은 게 고조되는 걸 escalating 한다고 합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문제가 바이든 공화당원의 adversary하면 적이죠, 적. 적들한테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가 될 수 있고 upend, 뒤집는 겁니다. 그의 노력, 수백만 명의 undocumented, 서류 미비,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는데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을 합법화시키겠다는 바이든의 노력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마 많은 미국인들은 반대, 이미 시민권이나 영주권 있는 미국인들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그러지만 어디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이제 자기가 다르겠죠. 자, 이거 보시면 로이 브런트, 미주리주의 로이 브런트라는 아주 점잖은 상원의거든요. 넘버 4 상원의원 서열 그 4위인 공화당원이 plan to retire. 2022년 2년 내년에 있게 될 그 상원의원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 미국 상원은 6년이고요. 그 주에 일종의 군주처럼 대통령처럼 역할하고 권한이 아주 막강합니다.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을 배출하는데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도 꽤 많죠. 오랫동안 그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뽑는데 상원은 6년이기 때문에 자, 이 재밌는 현상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멋대로 했을 것 같은 트럼프가 사라질 것 같지만 트럼피즘은 공화당 내에서 깊은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공화당 주자들은 트럼피즘에 합류하느냐 아니면 트럼피즘에 항의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죽은 트럼프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다시 도전할 거라고들 얘기하죠. 트럼프의 정신. 꼭 트럼프의 정신이라기보다는 미국 옛날의 티파티라든지 지금 있는 많은 음모론들이 공화당의 기본 틀 속에 숨어 있죠. 기독교주의자들도 그렇고요. 백인들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백인들의 기존 어떤 가치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남아서 아직도 공화당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 명의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측과의 대결이냐 또는 협조냐에 따라서 그 가치의 환멸을 느끼고 지쳐서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꽤 나타납니다. He is the latest in the string of veteran GOP senators. 경력 있는 Grand Old Party 공화당 상원의원의 스트링하면 여러 명이죠. 줄줄이 있는 여러 명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됩니다. Who have opted 선택해왔던 자 떠나겠다고 선택했던 마지막 인물 중에 하나가 됐어요. As their party remakes itself.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의 이때 몰담 틀입니다. 틀.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틀 속에서 자신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트럼프 주인은 아직 남아서 공화당의 깊은 틀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존재들이 어떤 면은 터무니없기도 하지만 백인들의 입장에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앞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공화당원들이 말 때 트럼프주의나 이번에 그 의사당 폭동 사태에서 봤듯이 이건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환멸을 느끼는 공화당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주의자가 싸운다는 것은 자기들한테 손해만 날 거라고 생각해서 관두는 미스터 브런트입니다. 미주리주에서 성장한 주 의원도 하고 주 국무부 장관도 하고 하원의원, 상원의원 요직을 다 거친 70이 넘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상원의 그 나이 드신 그 상원의원들이 관두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점점 더 그런 사람이 많을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들을 대체하는 공화당을 지배하는 당에서 공화당원들 이 노인들을 대체할 만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의 지지층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강력한 트럼프 모조품들이 많이 나와서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에 도전장을 낼 거고요. 현재 있는 그 상원 원내총 미치 맥코넬 켄터키주에 그 사람을 몰아내려고 트럼프한테 찍힌 그 사람을 몰아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 미국 공화당의 향방은 트럼프주의와 어떻게 짬뽕을 하느냐 그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여성들이 더 사이드 이펙트를 많이 더 나쁜 안 좋은 사이드 이펙트를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힘들군요. 그 다음 many people who experience long-term symptoms from COVID-19 COVID-19의 장기적 증세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랜 심통을 겪다가 처음부터 아팠던 것이 아니고 점점 가면서 아플 수도 있고요. 처음에 안 아팠다고 그래가지고 긴장을 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CDC의 소식입니다. 질병관리통제국이죠. 자, 모든 미국주가 선생님들한테 백신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군요. 선생님들이 맞아야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캐논이라는 이거를 한번 좀 보세요. 트럼프 선거 전반부부터 나타났던 캐논인데요. 공화당원들의 음모론이죠. 민주당을 극악한 악마의 세력으로 몰고 있는 그 생각들이 공화당을 지금 휘어잡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공화당원들 사이에 generational divide 하면은 경계선이 있게 됩니다. 세대 간의 경계선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0 넘은 오랫동안 미국 정치계에 군림했던 공화당의 기존의 가치를 가졌던 사람들이 물러나고 강경하고 공격적인 트럼프식의 공화당원들이 등장할 가능성.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남부나 이런 데에서는 그들의 지지를 아까 미주리 같은 데도 이제 주로 지방 시골주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블런트 같은 후계자도 트럼프 강력한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요거 보시면 of notches
Crimes and Punishment. 이 글은요, 나치에 대해서는요, 범죄와 처벌, 그것은 시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서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 겁니다. 95살짜리의 미국인이 독일로 송환돼서 재판을 받죠. 미국 정부는 2주 전에요. 프레드릭 칼 버거라는 테네시주에 살고 있는 시민을 추방합니다. 나치 전범이 있다라고 전과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19살 때 군인으로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수용소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많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수십 명이 죽도록 방치했고 범죄 행위에 참여했다고 판단이 됐어요. 자기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기에 이제 2차 대전 말기쯤에 있던 일인데요. 자기는 그걸 부인하고 있죠.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냥 경계병으로서 의무만 다했을 뿐이다라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논설의 초점은요. 95살의 나이 든 사람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자기 행태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데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치가 하는 전범, 전쟁에 포악한 행태들은 결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질 수 없는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회개하고 또 잘하겠다라고 반성하고 그렇지 전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끔찍한 범죄는 시간이 있을 수 없다. 그 판단에는 꼭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오모가 요새 쿠오모 이 권력 잡은 남성들이 특히 그런 경향이 많죠.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여성들도 자기의 하나의 그 성적 조롱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주 잘 나갔던 쿠오모 뉴욕 주지사입니다. 그 아버지도 주지사였고요. 근데 자기 권력에는 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아마 쿠오모도 그 증거들이 뭐 클린턴 못지않게 이것저것 수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메간 해리를 보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해리 왕자, 전 참 영국의 왕자가 좀 구역질 나는데요. 별로 왕자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하는 짓도 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해리 왕자가 이제 미국으로 온 이유가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 나오죠.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인종차별적인 그런 비참한 소리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고 이번에 그것이 마니라에 드러났고요. 여러분들 95년에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된 다이애나 황태자비 있죠? 이 황태자비도 왕실에서 나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운동을 하다가 죽게 됐는데요. 뭐 누구는 암살시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여성이 한 얘기하고 지금 오프라 윈프리에 나왔던 메간이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영국 왕실 내에서의 백인주의의 극단적인 귀족주의의 편견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태자 프린스 왕자 해리는요 부인을 데리고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을 얘기하죠. 결국 이 왕자가 잘못하고 왕실을 버리고 왕실에다가 그야말로 똥칠을 하는 그런 이 왕자가 잘못이 아니고 그 엄청난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영국 왕실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갑부죠. 뭔가 누릴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저는 왜 왕실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다 썩은 집안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왕자 또는 공주, 여왕 등등의 멋진 모습으로 굉장히 채통 있고 전통 있는 것 같죠. 영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때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그거는 결코 인간적인 거의 뭐 나치 수준의 행동들이 너무 많죠. 해외 가서 수많은 민족들을 학대하고 박탈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왕실입니다. 그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독자가 모든 가족은 dysfunctional
여러분들 주변에 정상적인 가정이 있나요? 뭔가 기능이 아들과 딸, 그 다음에 부관에 제대로 된 집안은 별로 없는 법. 역시 왕실도 마찬가지라는 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A Tale Old, 옛날의 얘기이기도 하고 새로운 얘기죠. 옛날 얘기고 새로운 얘기입니다. Another, 또 다른, Another는 A plus other입니다. 또 한 명의 다른 왕족의 부인이 breaks free, 자기의 속박을 벗어났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도 똑같고 새로운 얘기도 똑같고 옛날 얘기도 똑같고 새로운 얘기도 똑같죠. A quarter century after Princess Diana broke her silence about life among royals, 왕족들 사이에서 삶에 대해서 자신의 침묵을 깨트린 지 25년 후에 메간도요. 석세스의 더치스죠. 이제 석세스의 더치스라는 친구는 메간, 왕자의 부인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스토리들이 아주 똑같다.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하고 그때 했던 편견, 그 다음에 그때 지금 받았던 편견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백인이었지만 지방 귀족의 출신이 중앙 왕족 출신한테 어떤 배타적인 태도를 받았는지, 얼마나 냉랭한 대접을 받았는지 얘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글이고요. 자, 쿠오모의 조사가 2명의 그 변호사들 읽을 건데, 전직 미국 US 토니, 대문자로 쓰면 검사를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연방검사입니다. 아주 힘이 막강하죠. 미국 연방검사 준킴이라는 한국계 같아요, 그죠? 보니까 뭐 이제 하버드 법대에서 나와가지고 뉴욕의 검찰 지검장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Federal Prosecutor, 이 사람에 의해서 조사받는 겁니다. 검사가 한다는 얘기는 이제 상당히 깊이 있게 추궁할 것이고 수사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의 베이글스. 이 베이글을 처음 먹어볼 때 정말 신기하고 맛있죠. 치즈를 섞어서 먹으면은 아주 속이 아주 보통 빵과 다른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 이거 보시면 Building Pizzas That Can Survive Box. 이거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박스보다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피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만드는데 메이킹하는 게 아니고 빌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자의 많은 구조들, 치즈를 섞다든지 구멍을 내고 또 안에 종이 같은 거를 뭐 스며들어 깔아서 아무리 뭐 가꾸운 피자도 30분 후 배달돼서 먹으면 맛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레스토랑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나는 기물을 축축해 주는데 그걸 기물을 흡수하는 시스템을 넣는다든지 종이를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피자를 만들어서 박스 배달 기간에도 특별히 직접 구입하는 고객한테 물어봅니다. 배달하고 나면 몇 분에 먹을 것인지, 아니면 2시간 있다 먹을 것인지, 30분 후에 먹을 것인지, 그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박스 내부 포장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자의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자, 테이크아웃의 시대에 두 개의 레스토랑들이 come up with different way, 다른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여전히 맛있는 파이를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박스 내용들을 잘 조절해서 또는 위에 토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그대로 맛이 나는 그런 피자를 만들기 노력하는 거고요. 로마가 더럽고 거질이 많다는 건 유명하죠. 팬데믹 때문에 쉘터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로마 거리엔 더 많은 거지들이 아주 바글바글 하는 것이죠. 전 로마는 안 가봤지만 로마 가본 사람들은 좋은 추억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만큼 더럽다고 얘기하죠. 이태리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한 건 아닙니다. Distancing measures, 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for shelter로 하여금 limit capacity, 수용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vulnerable to, 어디에 취약하게, 혹독한 날씨하고 다른 역경 속에
약해질 수밖에 없도록 버려두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vulnerable to 어디에 굴복하게 내버려 줬죠. 그래서 더 많은 거지들을 이탈리아가 안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는요. 2020년에 관광 산업이 얼마나 나빴는지에 대한 그 추세를 6개 명확한 그래프로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요거 보십시오. 2019년에 이만큼 항공 산업에서 나온 CO2 배출이 이 정도 됐었거든요. 이 정도 됐었는데 2020년 이만큼 떨어졌고 4월 달이 제일 아주 2차적 세컨드 웨이브가 왔을 때 2차 그 격한 그 팬데믹이 격하게 터졌을 때 그때 끔찍했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4월 달에 아주 무서워해가지고 너무나 강경한 조치들을 취했죠. 그래서 이제 확 줄고 그때 이제 이렇게 여행객 수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고요. 6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6개가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은 관광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카오라든지 그다음 바하마, 그다음에 세이셸 제도인가요? 유명한. 그런데 거의 7, 80% 관광이 떨어졌고요. 마카오는 85%가 들어오는 입장객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몰디브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관광객들의 입장이 줄었고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입장객들도 4월 달에는 뭐 거의 뭐 없었고요. 한 30% 정도 줄었다고 그럽니다. 특히나 이제 12월 달로 가면서 반 정도밖에 기존에 입국자들의 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볼 수 있는 거는 크루즈 있죠. 크루즈는 뭐 90%, 노르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리비안의 이 크루즈는요 거의 뭐 10분의 1로 매출이 줄었다는 도표가 나오고요. 이렇게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에도 큰 타격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옐로스톤이라든지 그랜드 캐년 이런데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스 이런 데는 입장객 수가 뭐 마이너스 15%이 정도 되는. 그래도 국립공원은 많이 간 편이고 작년부터 조금씩 회복돼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술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should your cocktail 이 칵테일에도 cancer warning 암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야 되는가 이렇게 결국 이제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암과 술과의 관계가 아주 깊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과연 이런 걸 달아야 되는가? 담배는 우리가 달아두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다음 달이면 떠나는 13개 타이틀 한번 보시고요. 맥켄지 스캇, 제프 베조스의 부인, 엄청난 부자인 부인이 다시 결혼한다는 것이죠. 축하합니다. 여러분 치폴레 아시죠? 치폴레 Drive-thrus that predict your order. 여러분들의 그 주문을 예측해주는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거든요. 레스토랑이 그걸 빨리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진입할 때 그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서 이 사람 저 차량은 저 안에 탄 사람들이 뭘 주문할까부터 예측한다는 것이죠. 치폴레라고 미국 서부 중심에 아주 멋진 멕시칸 푸드, 패스트푸드점 있죠. LA 지역이나 가보시면 꼭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최고 좋은 레스토랑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